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심재호입니다.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사실상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겠죠?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아이들은 학교라는 조직사회에 처음 접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선행 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과정을 미리 배우기도 하지만 아이들 사이에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의 난독증과 관련해 전국 시군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 안양시 의회 이승경 보사 환경위원장을 초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 3월이었죠. 경기도의회가 그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우리 안양시 의회에서 같은 조례를 좀 만들었는데, 먼저 난독증 무엇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난독증이라고 하는 한자어 풀이처럼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네. 평상시 말은 유창하게 잘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 네.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증상을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난독증이 저는 생소하다고 말할 정도로다가 좀 쉽게 접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난독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난독증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20, 30년 전에 벌써 난독증에 대한 그 연구 검토를 통해서 그 대응 대책 프로그램들을 잘 만드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과거에 유명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에디슨, 피카소가 다 난독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자에 들어서는 스티븐 스필버그, 톰 크루즈, 양현석까지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천재들이잖아요. 예. 난독증이라는 어투와 이런 천재들과 비교되는 게 좀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좀 어울리지 않는다 예. 보이는데 그 난독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네.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읽기 능력이 떨어지니 학습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만 귀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뇌생리학적인 약간의 회로상의 문제 때문에 난독증을 겪고 있는 거지, 정상 그 지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능력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에게도 난독증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학습 장애, 그러니까 난독증이 자칫 편견으로 보자면은 학습 장애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난독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칫 천재를 둔재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발견을 해야 될 텐데, 뭐 난독증에 대한 이렇게 쉽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평상시에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발음을 자주 틀리거나 받아쓰기를 어려워하는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난독증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글자의 좌우를 바꿔 쓰거나 받침을 자주 틀리고 글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양눈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한눈으로만 읽게 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청각 인지적인 능력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시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때 난독증을 한번 의심하고 네. 검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난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 수가 네. 얼마나 될까요, 이게? 예, 이 적지 않은 수입니다. 저희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지금 한 4.6%에서 5%, 네.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한 약 33만 명 정도가 난독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돼서 발표됐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난독증 증상을 보여주는 아동 청소년들을 보면 사회적 취약층이라든가 네. 저소득층 자녀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에 대한 접근을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검토가 돼 있어서 적절한 대응 방안들이 모색이 돼 있어요. 근데 네네. 아직 난독증은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아직 적절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따른 이제 전수조사라든가 치료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난독 증상을 보이면은 그 학생이 학습을 받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 이런 연구 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학습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 한 80% 정도가 난독증 징후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읽고 이해하는데,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문제점들은 그런 학습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네네. 지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만 오로지 그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접근했던 것들이 지금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난독증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받아쓰기니 발음이니 또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아이들도 난독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EBS 보도에 따르면 네. 다문화 고등학생이 한 80% 정도가 읽기 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네. 난독증 증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들이 우리가 그 다문화 정책을 올바로 적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재능을 잘 활용을 한다면 미래의 동량으로도 클 수 있는 재원들인데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 좀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왕따의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어려움까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독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과정 지나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사실 다 읽고 쓰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과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린 시절에 난독증 증상을 보였던 것들이 잘 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는 과정 속에 학교에 부정을 하고 학교를 떠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네. 조기에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난독증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이게 또 이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예, 저는 난독증 관련된 전문 치료가는 아니지만 네네.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히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난독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네. 금년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 네. 사업 보고회가 지난 11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네네. 그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난독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청지각 정보 처리 자극 훈련과 읽기 유창성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의문 인식과 해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 시스템의 기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난독증 증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사례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단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보다 더 지속적으로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친다면 난독증 증상은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이런 특별한 전문 치료가가 있는 건가요? 전문 뭐 치료 전문가가 있는 건가요? 예, 전문 치료가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전문 치료가 양성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네. 이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고 네. 그래서 난독증 치유 과정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이제 발족을 해서 네. 전문 치료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지금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이미 뭐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대부분의 이런 조례들이 중앙 정부에서 법률 제정이 되고 도의회에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긴 합니다. 근데 네네. 이 난독증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처음으로 했고 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들었으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네네. 국회의원 한 분이 초기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2학년 이 기간 동안에 조기에 난독증 선별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 과정을 하게 되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이 현재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다가 만들어진 건 아닌가요, 그럼? 그렇죠. 중앙에서 지금 법을 발의해서 제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 병원 치료를 받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치료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그 뭐 좋은 방향으로다가 좀 해소가 된다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실제 그런 전문가 과정을 양성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다행히 저희가 그 관내에 사단법인 우리다솜이라고 하는 이 난독증 관련해서의 전문 치료기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장님이 김은희 소장님이 경기도에서 난독증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 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신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고용노동부하고 관련 속에서 바우처 제도를 만들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전문가 치료 양성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이런 분들을 저희 안양시에서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이 치료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배출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학교마다 혹은 무슨 뭐 그 어느 정도 이 집단마다 이런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 전문가가 또 배치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할 테죠. 그렇죠. 그리고 난독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가장 그 학교의 선생님들, 교사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 감독을 할 때 이 난독증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단순히 학습 부진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어서 학부모 교육도 함께 어우러져서 좀 진행이 된다면 난독증을 대처하는 데 좋은 방안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조례랑 우리 시의회 조례랑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중앙에서 만약에 다른 조례의 사례를 들면 중앙에서 법률이 제정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근거를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가 난독증 지원 조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양시가 교육에 관련돼서는 난독증 관련된 학생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6년도 본 예산에 내년도 시범 사업을 학교별로 시범 사업을 할 것인데 그 시범 사업 예산이 현재 제218회 정례회에 상정이 돼 있고 예산 심의가 잘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이 난독증에 대한 전수조사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시범 사업은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를 관내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주로 어떤 학교입니까? 이게? 만안하고 동안에 그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주로 그 학교에 난독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사분이 있는 학교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 관심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내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치료 과정까지는 진행이 안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 차원에서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니 그 조기 선별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난독증 치유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것일 테고,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테고,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이제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만들어 놨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안양시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예산을 편성했을 테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하지 않은 우리 그 안양시 의회처럼 이러한 조례를 만들지 않은 도내 시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난독증 관련된 사업을, 공모사업이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안양시 같이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여기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공모사업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 네. 특히나 그 기초지자체에서 우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수원, 오산, 충남 등에서 지원 조례를 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더 많이 확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 벤처마킹을 하러 오나요? 그렇죠. 저도 전화를 직접 받았었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 내용을 어떻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문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우리 안양 지역이 어차피 전국 최초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난독증 연구소가 우리 안양 지역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 내에는 이 같은 난독 증세를 보이는 학생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그 전국 단위의 평균치로만 생각을 해야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국 형태의 한 5% 정도는 안양시 관내에도 난독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러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될 수 있는 거네, 매년?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안양시 의회 혹은 안양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 사업으로 학교 단위의 전수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평가 분석을 통해서 치료 과정까지는 가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신 그렇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 현재 고무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있다면 저희는 곧바로 2017년도에는 치료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아까 시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테고, 2017년도에는 치료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추측하기에 많은 수의 난독증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극복했던, 경기도 사업보고회에서 입증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치료 과정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약간 그 시범 사업 구역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정부가 우리 지역 내의 학교를 통해서 이 같은 난독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홍보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핵심이고요. 이어서 학부모 교육이 이어져서 나간다면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보게 되는 그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난독증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경 위원장께서는 난독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신 분이시고 또 현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우리 학부모, 난독증세를 보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죠. 예, 저는 평상시 학교 교육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교육 관련된 그 의정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그 어려움, 그렇지 못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들이 단순히 성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이외의 다른 요소에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난독증 증상으로 보여지는 여러 팩트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난독증 검사를 하게 된다면 학습 부적응의 그 내용들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십 년 동안 기초학력 그 증진 사업을 해왔었지만 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런 난독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기존의 방식대로 학력 신장을 도모하려고 하는 방법을 갖다 댄다면 어려움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독증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많이 가져주신다면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도적인 조례를 만드신 만큼 선진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시는데 꼭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난독증 아이들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조례가 취지대로 우리 지역의 난독증 아이들이 제대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잘 치유되고 있는지도 세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경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과 함께한 티브로드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